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일단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대한민국 반도체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후공정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꽤나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기업명 그대로 두산 쪽에서 이제 테스나라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름이 두산 테스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한 그런 매력도라던가 혹은 안정성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두산 쪽에서 5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평택에 이 공장을 이제 짓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큰 공장이 될 겁니다. 이 5조 원, 5년 동안 1조 원이라는 규모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7,6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7,600억인데 보혜사에서 1조 원을 투자를 더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도 보지 않아요. PER 밴드로 봤을 때에도 거의 중간 언저리쯤에 있는 것이고 실적이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매출액도 사실 올해라던가 작년에는 반도체 실적,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죽을 썼어요. 거의 바닥권,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는 와중에 두산 테스나만큼은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삼성의 파운드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되는 한 두산 테스나의 실적도 꽤나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작년과 올해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만약에 반도체 시장이 업황에 돌아서게 된다면 두산 테스나의 그런 퀀텀 점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런 행보라던가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봤을 때 저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보내줘야 되느냐, 이제는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되느냐면은 저는 딱히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압도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그런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매출처는 삼성전자,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부,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SOC 반도체, CIS, 이미센서죠. SOC는 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혼합 신호 등의 반도체들을 이것저것 붙임으로써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에서는 3D예요. 3D. 지금까지는 2D로서의 역할을 반도체가 했다면은 이제는 3D로서의 역할, 3D로서의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D가 정확히 무엇이냐? 그림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일단 반도체가 이렇게 2D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 모양입니다. 근데 3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층을 더 입히는 거예요. 층을 더 입히고 층을 더 입히고 이렇게 면적은 똑같이 유지를 시키면서 약간 높이를 좀 쌓는 거죠. 높이를 쌓음으로써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3D 쪽의 그런 설계라는 것이고, SOC가 여기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특히 SOC 같은 경우는 이제 제어를 목적으로 만드는 반도체인데 대부분이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진심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하만 인수부터 시작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다음에 자동차 혹은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의 퀀텀 점프는 자동차 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SOC와 CIS 마찬가지예요. 이미센서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반도체 산업종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두산 테스나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꽤나 좀 커 보입니다. 특히 SO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중에서 여전히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규모에서 가장 큰 매출 차지하고 있는 SOC 반도체의 경우에는 두산 테스나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성장세가 앞으로 2025년까지 꽤나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을 이제 전기적 신호를 바꿈으로써 사실 이 카메라라던가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빛의 신호를 전기의 신호를 바꿈으로써 이 기기가
그런 것들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었다면은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차량용, 그러니까 전장용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갈수록 카메라에 대한 혹은 영상 인식에 대한 중요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CIS 시장 역시나 그냥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SOC와 CIS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그중에 삼성전자와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지속적으로 키우는 한, 특히나 실질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텔레그램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알게 모르게 꽤나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6.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고 점유율도 TSMC 거를 뺏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의 30% 가까이가 매출의 30% 가까이가 애플량이에요. 그러니까 10%가 애플향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향 물량을 다 채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바로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 그리고 애플과의 협업으로 애플도 큰 혜택을 받지만 TSMC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설계를 맞춰주느라 TSMC의 그런 패키징 기술이라던가 혹은 파운드리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애플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협력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태인 것인데, 최근에 붙었어요. 드디어 붙었습니다. 어디가 붙었느냐? 테슬라. 테슬라가 붙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설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차량용 모바일 같은 경우, 모바일 반도체를 TSMC 천하라고 본다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천하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안바렐라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애플의 설계 기술이 TSMC 기술력을 높여준 것과 테슬라와 혹은 안바렐라 같은 그런 설계 기술이 역시나 삼성전자의 그런 기술력을 높여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TSMC는 이미 엔비디아와 애플량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 기술력이 꽤나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때에도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두산 테스나를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모두 엮여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유일 기업으로서 두산 테스나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차량용 반도체는 기술력이 그다지 필요 없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NSPI 같은 그런 기업들의 수혜가 컸다는 것은 물론이고, 저 같은 경우는 NSPI에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길게 가져가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사실 팔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저는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복리 효과라던가 주주 친화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수혜를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NSPI는 현재 1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배당 수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그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NSPI에서,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쪽에서 이제는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테슬라의 4세대 반도체, 4세대 하드웨어 쪽을 봤을 때는 이게 7나노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래도 차량용 반도체를 선단 공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전 세계에서 해줄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참고로 TSMC는 이미 물량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부터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중에 차량용 반도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두산 테스라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호황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과반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대화 내용을 제가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필승 사단방에서 나눈 대화 글입니다. 자, 9월 4일에 나눈 대화이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사부님의 코스닥 150 인버스 매수는 국내 2차전지 하락세를 보셨다고 예상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저번 주에 이제 코스닥 이제 인버스, 특히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를 매수를 했고요. 곧버스죠. 코스닥 곧버스 매수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땡땡땡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듯하여 가져와 봤습니다. 그 좋습니다. 땡땡땡 차트는 마크 미너비니가 좋아할 만한 흐름이 보이네요. 마크 미너비니는 전 세계 1위 투자자로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마크 미너비니의 사단도 전 세계 그런 이름 있는 전매 투자 대회 같은 경우를 휩쓸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관심 있으신 사단 멤버분들은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알려지는군요. 어제 영상으로 분석해드렸는데 내일 업로드 될 겁니다. 오늘 지지라인에 매수 걸었는데 기가 막히게 잡히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시 지지라인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회는 계속 옵니다. 네, 8월 땡땡땡땡 매수 많이 해뒀는데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로 납품 얘기가 헛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단일가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을 했네요. 공시자료 감사합니다. 자, 중국 전기차 업계는 내수든 해외든 상황이 좋아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3강에서 말씀드렸던 유의미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댓글인데 제 댓글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필승님 오프라인 모임 가지고 난 다음 쭉 영상들 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필승님의 원칙을 하고 해야 하나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손에 잡힐 듯 합니다. 배움이란 끝도 없지만 동시에 이만큼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분은 필승사단 3개 멤버분이시고 얼마 전 첫 번째 오프라인에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3분기가 갔네요. 사부님 덕에 세 자릿수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네 자릿수 수익을 좀 목표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 자릿수 정도면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 자릿수는 좀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세 자릿수 정도까지 이제 올라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오프라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게 탑급임. 아무도 안 볼 때 보석 던져주기. 네, 다 챗 GPT 볼 때 팔란티어 던져주고, 다 2차전지 볼 때 조선주 던져주고, 이제 고평가 성장주 보니 초저평가주, 동양생명, S&W 하나 던져줌. 아주 개꿀이. 네. 사실 저는 고평가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지운 같은 경우는 비중이 꽤나 크죠. 매수를 3번 정도, 3번, 네, 3번 했나? 3번을 진행하면서 비중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뭐 매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초저평가주뿐만 아니라 고평가주 중에서도 될 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현금도 많고 매일 하나씩 급등하고 매지운도 급등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